조갑제 TV 시청 다시 조갑제 TV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오후 5시를 넘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은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보도하는 것이 조갑제 TV의 편집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헌법이 기준입니다. 너무나 많은 헌법 위반 사실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데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 베네수엘라의 과이도 국회의장을 이 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난해 5월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정당성과 투명성 결여로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1월 23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이도 임시 대통령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고요. 이어서 23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베네수엘라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군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참 잘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과이도를 지지하는 나라가 50개 나라가 넘었는데 바로 이 나라들이 민주국가고 문명국가입니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나라, 남미의 중요한 나라, 미국, 카나다, 일본. 일본은 우리처럼 딱 부러지게 이 대통령을 인정한다,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인정한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역시 아시아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드물죠. 대한민국이 아시아 모든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1위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적합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는 주말에 있었던 충돌로 이제는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화지만은 또한 민주화의 이 찬스가 되겠죠. 지난 주말에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주사파 정권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외국이 물자를 보내주면 고맙게 받아야 될 텐데 그걸 국경선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콜롬비아와의 국경선 그리고 브라질과의 국경선에 차단을 하니까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군인들과 충돌을 하고 군인들이 총을 쏘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 한 60명이 또 완전히 이탈을 해가지고 콜롬비아로 넘어와 버렸어요.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우리는 이런 짓 못하겠다 해가지고 60명이 말하자면 탈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탈영이죠. 지금 과이도는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콜롬비아에 와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베네수엘라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여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의 야당, 과이도 편이죠. 야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주의 물자 반입을 막고 전례 없는 폭력 사태를 이야기하는 데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기존보다 강화된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이런 무도한 마두로 정권을 쫓아내달라 이런 뜻이겠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마두로를 역겨운 폭군이다, sick tyrant라고 부르면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커뮤니케이션 장관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지난 주말 발생한 사태를 규탄하면서 정부군은 치안을 유지하고 반정부 세력의 폭력에 대항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과이도는 출국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군인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콜롬비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이도가 하나 이제 정점이 과이도가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두로 정권이 막을 것이냐, 막으라고 군에 명령을 내리면 군이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쟁점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이도의 입국이 허용되느냐, 군대가 협조하느냐, 안 되면 군대가 항명하느냐 등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물자, 원조 물자를 안 받겠다 해가지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로 2명이 숨지고 한 300여 명이 다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또 다른 악화 요인이 돼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포기한 이 정권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R2P라고 그러죠. 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eople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포기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제재해야 된다.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적대 계층에는 식량을 주지 않아가지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도록 만들고 충성분자들에게만 식량을 주는 이 R2P를 포기한 정권이고 마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두로는 지금 베네수엘라 3천만 국민 중에서 약 80~90%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연간 몸무게가 11kg이나 줄었다 그래요. 또 의료품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근절되었다고 하는 말라리아가 다시 지금 전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한 10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 의료품 부족, 무엇보다도 부정부패, 그리고 정권이 마약 밀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마약 밀매도 아닙니다. 인구의 10%가 되는 300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이 군대가 정권을 지금은 뒷받쳐 주고 있어요. 그 군대를 조종하는 게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가 보안 요원들을 한 10,000명 보내가지고 요소에 박아놓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마두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이게 쿠바 공산주의자입니다. 쿠바식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사파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이제 그러면 과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군사력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하느냐. 그럼 그때 베네수엘라 군대는 저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군대를 동원하면은 또 이게 반미 운동이 남미 전체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원래 반미 경향이 매우 센 데가 남미입니다. 이게 남미에서 유명한 종속 이론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반미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반미를 제일 잘 이용한 게 쿠바의 카스트로였습니다. 차베스 마두로도 정권을 잡고 맨 처음 한 게 친미 국가이던 베네수엘라를 반미로 돌려 세워가지고 쿠바에 갖다 붙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을 친미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관계의 국가에서 북한, 중국 쪽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과 비슷하죠.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반미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미는 한 90년대쯤 가면은 남미에서도 그게 낡은 이념이었어요.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는 다 미국과 친해져서 잘 사는 나라인데 뒤늦게 반미로 돌아가지고 나라를 망친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역시 미국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겠지만은 문명국가 편에 서가지고 마두로 극좌 파퓰리즘 뭐 대표 선수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이도를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좌파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질서가 미국 주도로 얼마나 강하느냐, 거기에는 역시 순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 중에는 마두로 차베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힘이 작용하는 사회지 공허한 관념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두로를 부인하고 과이도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감사합니다.